자, 이번에는 노인의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 관리. 자, 노인은 피부가 지성이에요, 건성이에요? 건성이죠. 그래서 목욕을 매일 한다 이래 말하면 틀렸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비누는 중성 비누를 쓰고, 그리고 피부가 건성이고 또 얇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자극을 뜨겁게 하면 또 딜 수도 있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좋고, 그리고 목욕물에 미리 확인하고, 온도 같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물을 받고 나서 통에 들어가라. 왜? 통에 들어간 다음에 물 받으면 여러분 계속 물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받고 통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보습제, 건조하니까 보습제를 써라. 그리고 중요한 거, 발톱은 어떻게 자른다? 일자로 자르고 손톱은 둥글게 하라.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인의 영양 요구죠. 노인의 영양 요구. 자, 그러면 노인의 영양 요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에너지 요구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 총 에너지 요구량은 감소한다는 거, 칼로리가 줄어든다는 거. 그런데 어느 부분을 그러면 칼로리의 주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그럼 에너지를 줄이려면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돼.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지방의 섭취도 좀 줄여야 돼. 살찌잖아요. 지방의 섭취도 칼로리 내니까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이 지방을 무한정 무조건 안 주는 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 유지하려면 에너지, 열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전체 열량의 35%는 넘지 않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칼로리에서 35%는 넘지 않도록 하라. 그 이상 넘어서 많이 주면 살찐다 이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줄여준다고 했는데 단백질은요, 이거는 막 그냥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주세요.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주면 돼. 결론은 어떤 것만 좀 줄이자? 탄수화물 줄이자. 그리고 지방 섭취 줄이자. 그 두 가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알아두세요. 자, 노인의 영양간호에서는, 자, 섬유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먹는 게 좋아. 왜냐면 나이가 들면요, 변비, 장 운동도 제대로 안 되니까 변비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변비를 막기 위해서 섬유질을 많이 먹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지방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많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지방을 줄이자? 포화지방은 줄이고 불포화는 늘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불포화지방을 늘려야 돼. 그리고 또 탄수화물은 단당류, 다당류 있었죠. 그럼 어떤 거는 줄이자 그랬어요? 단당류는 줄이고 다당류를 늘려라 라고 했죠. 그래서 다당류를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철분 같은 거 노인들 많이 먹어주고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요, 갈증을 느끼는 거 있죠. 그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요, 떨어져요. 갈증을 느끼는 것도. 그럼 갈증을 덜 느끼게 되니까 물을 많이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별로. 목이 안 마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탈수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은 목이 안 말라도 의도적으로 물을 조금씩 자주 먹어줘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섭취해라. 그리고 음식이 전체적으로 미각도 떨어지다 보니까 입맛도 없어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 근데 색깔도 뭐 여러분 칙칙하니 닦으면 틱틱하고 다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다 짜게만 되어 있으면 또 입맛이 없는데 색깔까지 그러면 더 먹기가 싫겠죠. 그래서 색깔도 조금 그 야채 색깔, 육류의 색깔, 음식의 색깔을 최대한 살리면서 색이 좀 화려하면 뭔가 먹고 싶은 그게 식욕이 좀 돋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화려하게 하라. 그리고 7번 중요하죠. 7번. 자, 만약에 노인이 삼키기가 힘들어.
삼키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자?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권장하자. 이때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데요? 연식이죠. 연식을 먹게 하자 이 말입니다. 삼키기가 곤란하다, 연하곤란이 있다 하면은 연식, 그죠?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노인의 특징에서 조금 전에 시야가 어떻게 된댔어요? 줄어든다 그랬죠. 그리고 시력도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다치기가 쉬워. 다치기가. 그래서 노인이 다치는 낙상 위험 요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노인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나옵니다. 노인의 낙상 위험 요인.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자, 노인은 왜 위험하냐면요. 시력이 떨어지니까요. 잘 안 보이니까 다치기 쉽겠죠. 그리고 또 차가 클렉션을 꽝꽝 울려도 노인들은 소리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가끔은 노인분들이 차가 오는데도 비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겠죠. 노인성 난청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요. 넘어지거나 자꾸라지거나 해서 다친 경험이 있으면 또 다칠 확률이 높아요. 그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는 낙상 경험이 있을 때 위험률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노인은 조금 전에 우울증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럼 우울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민첩하게 못하지 않나? 만사 다 귀찮으니까요. 그럼 느릿느릿하다가 뭔가가 콱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몸이 반사적으로 민첩하게 못 움직이잖아요. 우울증이 있으면 다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요. 지나치게 흥분도 잘하죠. 나이가 되면. 그럼 흥분을 하면은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흥분하다 보면 또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침대에 있는데 막 하면서 왜 안 와? 하다 또 침대에서 막 성격 급하게 막 내려오다가 흥분하다가 과당 하는 거죠. 흥분해도 다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배뇨장애 아까 어떤 거 있었어요? 소변이 급박하게 마렵다 그랬죠. 방광 근육이 살이 붙어가지고 용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변이 자주자주 마렵고 한 번 마려운다 느끼면은 내 머릿속에서 마렵다 느끼면 바로 마려워. 그럼 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막 급하니까 움직이다가 자꾸라지는 거죠. 배뇨장애. 그 다음에 또 현기증. 나이 들면 어지럽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높은 굽의 구두를 신는 거 굉장히 안 좋겠죠. 다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요.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서서 옷을 입는 거, 앉아서 입는 거, 서서 입으면 여러분 균형을 못 잡아서 다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서 입는 거 안 좋겠죠. 그래서 앉아서 입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약물을 노인이 되면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노인들이 먹는 약물 중에서 이뇨제, 혈압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뇨제를 먹는 거야. 그럼 이뇨제를 먹으면 소변이 자꾸 마렵죠. 안 그래도 마려워서 지금 배뇨장애가 있어서 낙상 위험이 높은데 소변이 자꾸 마려우니까 더 다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항우울제, 아까 노인이 되면 우울증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항우울제, 우울증 약 복용하니까는 해롱해롱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다치기 쉬워. 그 다음에 항고혈압제, 혈압약을 먹으면 여러분 혈압약이 나한테 맞는 거를 찾기까지요. 혈압약이 약간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는 운전을 하지 마라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이 또 먹었을 때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당뇨 같은 거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혈당이 떨어지게 하느냐, 우리가 뭐 인슐린이라든지 먹는 약 같은 거 그런 거를 복용하거나 투여했을 때 혈당이 과하게 떨어지면 어때요? 또 혼돈, 뭐 어질어질하면서 막 혼미 오죠. 그래서 저혈당 약을 혈당약 이런 거 복용하고 있으면 노인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자, 외울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셔서 어떤 의미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낙상을 노인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노인 낙상 예방이라고 돼 있죠. 자, 이런 거 여러분 쉽지만 중요합니다. 보편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안 다치려면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돼. 그래서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줘라. 그 다음에 앉고 일었을 땐 어떡하라? 천천히 일어나라. 갑자기 팍 일어나면 다치기 쉬우니까.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니까 실내 조명 신경 써라. 그리고 4번 보세요. 침대 높이를 낮추라 그랬어요. 낮추어야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덜 다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이드 레일, 침대 난간을 설치해라.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에 보면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가도록 하고 화장실 갈 때 도와줘라. 왜 규칙적인 시간 정해놓을까요? 급박하게 안 하려고요. 막 급박하게 움직이다가 다치기 쉬우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화장실에 가게 하라.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욕조에 들어가다가 자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욕조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깔아줘라. 그리고 식사할 때 의자는 등받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팔걸이나. 안 그러면 뒤로 자꾸라지니까. 그냥 동그란 간이 의자 같은 데 앉으면 뒤로 자꾸라지니까. 그죠? 있는 것으로 하라. 그리고 8번에 낙상 방지 교육인 거죠. 자, 낙상 방지 교육에서는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슬리퍼 이런 거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죠? 꺾이면서 꼬꾸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휠체어 같은 경우에 바퀴 잠금 장치하라. 그리고 보조기, 지팡이, 보행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지팡이 이런 거를 써라. 그냥 혼자 걷게 하지 말고 못 움직일 때는. 그죠? 그럼 이때 환자가 지팡이를 하고 보조기를 하는데 한쪽이 약해.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디에 써야 돼요? 환자의 불편한 쪽에 서야 되겠죠. 환자가 마비 환자가 있어. 그럼 마비 환자를 내가 부축하거나 또는 환자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갈 때 어디에 쓴다? 불편한 쪽 옆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이때 마비가 아니라 어느 팔 한쪽이 손상, 다쳤는데 다친 쪽을 붙잡으면 오히려 더 다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상을 입은 환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느 쪽에 우리가 쓴다? 건강한 쪽에 선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바닥에 물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닦아라. 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호출기 손 가까이에 둬라 그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낙상 예방 쉽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요실금이라는 거 있죠. 나이가 들면 요실금 잘 생긴다 그랬습니다. 요실금 간호입니다. 자, 1번에서 7번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죠. 줄을 껐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요실금에서 여러분 운동하자 하는 거죠.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자, 케겔 운동을 다른 말로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골반 운동이야. 어쨌든 케겔 운동 자체가. 그래서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 같은 말. 그리고 골반 저부의 근육의 근에서 그냥 줄여서 골반 저근 운동, 케겔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실금이 있다 그래도요. 수분의 섭취를 제한한다 그러면 틀렸어. 수분의 섭취는 어떡한다? 증가해줘야 돼요. 늘려야 돼. 그래서 왜냐면 물을 적게 먹는 데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체가 갈증을 적게 느끼니까. 그래서 수분의 섭취는 줘야 돼요. 한 2500cc 정도까지는 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규칙적인 시간에 배뇨한다는 거. 규칙적인 시간에 배뇨를 하게 하라. 요실금 하면 무조건 규칙적인 시간에 배뇨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수분의 섭취를 증가시킨댔잖아요. 그런데 증가시키되 4번에 보시면 취침 전에는 수분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취침 전에는. 왜? 잘 때 먹으면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고 싶죠. 그럼 한 번 깨면 나이가 들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그때부터 날밤 새는 거야.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밤에는 수분을 적게 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카페인 이런 거를 주면요 소변이 더 자주 마렵다. 그래서 이런 거 제한하자 그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아까 3번처럼 규칙적인 시간에 배뇨한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갈 수 있으면 규칙적인 시간에 가면 되겠고, 만약에 규칙적인 시간에 본인이 못 간다면 우리가 일부러 어떻게 해줄까요?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엉덩이 부분에, 천골 부분에 욕장이 생겼어. 그럼 그때는 이제 규칙적인 시간에 데워주고 이런 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어. 물 건너갔어. 그럼 이때는 어떡할까요? 소변줄을 끼우는 거죠. 소변줄을 끼워야 더 이상 욕창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자, 조심합니다. 제일 먼저는 규칙적인 시간에 배뇨를 하게 해야 돼. 자, 그런데 만약에 욕창이 생겼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유치 도뇨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만약에 환자가 기저귀를 쓴다면 어떡할까요? 했을 때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되겠죠. 젖었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환자가 허리를 들 수 있다면 어떡할까요? 환자를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어르신 무릎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들어봅니다 하고 허리 들게 만들어서 변기를 밑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허리를 만약에 들 수 없다면 어떻게 갈아줄까요? 기저귀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죠. 그리고 배설물을 딱 기저귀를 빼겠지. 근데 뺄 때 당연하지 않나?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 넣어야 되겠죠. 이러면 배설물 묻었는데 바깥으로 나오게 하지 않잖아. 안으로 말아 넣는 거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깨끗한 겉면이 보이도록 한다. 우리 생리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개념이잖아요. 되셨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외워두세요. 자, 우리가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라고 했죠. 자, 어떤 말이 들어간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라고 했어요. 자,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어떤 거 들어가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두 가지입니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하면은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하는 게 의료 복지 시설이에요. 이거 두 개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조금 고쳐주시겠어요? 제가 노인 복지 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시설이라는 말을 빼시고 서비스라고 고쳐주시겠습니까? 제가 노인 복지 서비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럼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까?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님들의 요양을 받겠죠. 그게 뭐예요?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하겠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환자가 목욕을 못 하겠네? 근데 집에 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해주겠죠. 그 다음에 또, 자, 이때 집에 있는데 일정 시간을 그곳에 있게 하는 거죠. 그곳에 어떤 거다? 어르신 유치원 같은 데라 그랬죠.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런 거 제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족이 어딘가에 멀리 떠나 여행 갈 일이 있어. 일정이 있어. 그런데 어르신을 모시고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일정 시간을 맡아달라는 거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단기 보호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긴 시간을 맡아두는 건 없습니까? 장기 보호는 없습니까? 장기 보호는 없어요.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자, 제가 노인 복지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런 거, 주야간 어르신 유치원 일정 시간 맡기는 거 이런 거가 제가 노인 복지 시설에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